회고록 2. 나는 프랑스의 복리를 해쳐 그 때문에 대중의 면전에서 굴욕을 받느니보다는 차라리 망한 나의 제위로서 죽음을 택할 것이다. 내가 정복을 당한 것은 운명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거짓 친구들의 이기심과 배은망덕 때문이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한 농민의 신분을 부럽게 생각한다. 내 나이에 그들은 나라가 짊어진 채무를 갚고 집에 있어서는 그 처자와 즐겁게 나날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전쟁터로 달려가 전쟁에 종사해야 한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다. 나는 너무나도 많은 싸움을 한 것을 자백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나의 계획은 도를 넘었다. 나는 프랑스를 세계의 맹주로 삼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다. 이들 계획은 우리나라 인구와 일치되어야 했다. 나는 모든 그들에게 무기를 잡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사회 정세와 연약한 풍습은 도저히 전 국민을 군인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나는 프랑스의 제관과 이탈리아의 철관을 획득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영국은 일찍이 구세주가 쓴 일이 없는 가시관을 나에게 주었다. 내게 내려진 압제와 모욕은 오직 나의 영광을 증가시킬 뿐이다. 나의 명예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부분은 영국의 학대에 힘입은 바 크다. 내가 만약 권세에 둘러싸여 제위에 있으면서 죽었더라면 하나의 문제를 남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거짓을 벗어버리게 하고 적나라하게 나를 비판할 수 있게 한다. 마호메트의 경우는 나의 경우와 비슷하다. 내가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가까이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유럽은 동란의 염증이 생겨 사람들은 그 동란이 하루속히 진정되기를 바랐다. 내가 만약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나와 비슷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세계를 정복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에 민중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힘을 갖지 못한다. 종교를 개혁한 것은 루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종교를 개혁한 것은 그가 아니고 로마 법왕에게 반대한 여론이었다. 로마를 쳐부순 것은 앙리 8세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로마를 격파한 것은 나라가 망해버리기를 바라던 로마 국민들의 여론이었다. 나는 결코 생명을 중요시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한 걸음도 걸은 적이 없다. 장래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내가 만약 모스크바에서 죽었더라면 사상에 유례없는 정복자로서 그 명예를 후세에 남겼을 것이다. 포로치노에서 죽었으면 알렉산더와 같은 죽음을 했을 것이다. 워털루에서 전사했다면 그것은 훌륭한 최후가 될 뻔했었을 것이다. 아마도 사초로서는 드레스덴은 가장 적당한 곳이었을 것이다. 아니, 워털루는 더욱 좋았을지도 모른다. 나의 생애는 죄관과 죄의 화려함으로
빛났었다. 그러나 황금은 점차 퇴색되어 갔다. 나는 얼마 안 있어 무덤 속에 눕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위인의 운명이다. 시저가 그랬고 알렉산더 역시 그랬었다. 그리고 나도 또한 멀지 않아 세인의 기억에서 망각되고 말 것이다. 나는 정치상 3대 실책을 저질렀다. 나는 웨스트팔리아를 포기하고 영국과 화해를 했어야 했다. 폴란드를 부흥시키고 나서 모스크바로 갔었어야 했다. 함부르크와 쓸데없는 영토를 포기하고 드레스덴에서 영국과 화해를 맺었어야 했을 것이다. 내가 치세한 뒤에는 당시와 다른 제도가 행해질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의 징병제도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후세에 이르러 신부와 수녀도 징병하는 한 제도가 생길는지도 모른다. 또 우리 병영은 승원이나 승려학교로 변할지도 모른다. 가련한 국민들이여, 그대들은 우수한 문명과 지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요해서 그칠 줄 모르는 유행의 밥이 되려고 한다. 우리는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한다. 변변치 못한 여생을 탐내는 것보다는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헛되이 자손들에게 둘러싸여 방 안에서 죽는 것은 치욕이다.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을 해보았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그들은 실로 영원히 후세까지 자손들의 기억 속에서 살게 된다. 나는 코르네이유 시대에 못 태어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대한 코르네이유와 같은 시인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사색을 시키고 발전시켰는가를 알고 싶다. 필요는 성품과 의지 및 조리를 지배한다. 내가 만약에 해상의 패권을 잡았더라면 반드시 동양을 나의 지배하에 두었을 것이다. 보르네이는 일찍이 이집트를 역방하고 나서 이집트는 3대전을 치르고 나지 않으면 점령할 수 없다. 3대전이란 영국과 터키와 토민들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3대전 중에서 토민하고의 싸움이 가장 곤란하고 두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오해이다. 나는 토민과 싸우는 것이 가장 쉬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안 가서 그들 토민과 우정을 맺게 되었다. 나는 이집트에서 참으로 불가능한 전쟁을 하고 또 정치를 했었다. 내가 할 일은 옛날에 있었던 십자군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십자군의 병사는 그 수에 한이 없고 또 종교적 미신에 의해 움직였지만 우리 군대는 그에 반해 군대의 수도 지극히 적고 더구나 병사는 싸움에 냉담해서 최초에는 군기를 뽑아들고 곧잘 귀국을 꾀한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모해서 결국 그 국토에 길들게 하고 말았다. 이집트는 땅이 풍옥하고 물가가 쌌으므로 우리 병사의 급료의 절반을 저축시키려고까지 생각했었다. 나는 그들에 대해 커다란 권위를 가지고
명령 일하 그들로 하여금 회교도가 되게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담소로서 그날을 즐기며 국민들도 만족을 느끼고 동양의 기독교도도 내게 호의를 가져 내 계획이 곧 성사될 기세를 보였으나 어찌하랴 세상사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영국 사람은 내가 이집트를 점령함을 보고 놀랐다. 나는 영국이 영유하고 있는 인도를 침략하는 길을 유럽에서 보였다. 그들은 전전긍긍하여 인도의 전도를 위태롭게 생각했으나 만약에 4,5천 명의 유럽인 가족을 보내서 공업, 법률, 행정의 기초를 이집트에 확립시켰더라면 점차 영국의 판도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는 대륙령으로 러시아를 공격했으나 러시아는 올덴부르크 공을 위해 배상을 우리에게 청구했다. 독일 북쪽에 있던 프랑스 군대는 전투 준비를 하고 러시아 역시 군사를 모집해서 싸움할 준비를 갖추고 갑자기 남하해서 프랑스의 동맹국을 침략하고 무례한 서신을 파리로 보냈다. 나는 적에게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향해 진격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먼저 대사 로리스톤을 위르나로 보내 러시아 황제와 회견을 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회견을 거절했다. 전쟁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나나 러시아 황제나 다 같이 시위 운동만 벌였을 뿐 조금도 싸울 생각은 없었었다. 로마노프는 러시아 황제를 설득해서 나폴레옹은 전쟁할 생각이 없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고자세로 나가 우리의 무력을 과시시켜 싸우지 않고서 오르덴부르크 공의 배상을 받고 또 단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 러시아하고의 싸움은 나의 외교적 실패였다. 만약 이때 우수한 외무 대신이 프랑스에 있었더라면 곧 적의 생각을 탐지해서 화를 복으로 만들어 싸우지 않고 나의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다. 테레이랑은 재간은 있었지만 어떻게도 해볼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남에게 설명을 구하는 것을 나의 위신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서류는 대개 요령부득한 것이고 많았고 질문을 해도 명석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일단 러시아 정벌의 군사를 일으켜 각지에서 승전을 하자 러시아 황제는 깜짝 놀라 사신을 보내 당신이 만약 점령한 국토를 버리고 니멘으로 돌아가면 나는 나아가서 조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직 승리에만 신이 나서 더욱
돌격 전진해서 적을 격파시켰던 것이다. 나는 러시아 황제의 사신이 전해온 말을 그저 적이 계략으로 나를 속여 시해를 지연시키고 그동안에 다시 군사를 재편성하겠다는 책략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만약 러시아 황제의 참뜻이 평화에 있었다면 나는 그의 청부를 반드시 받아들였을 것이다. 내가 일단 니맨으로 돌아가도 그는 도위나 강을 건네지 않았을 것이다. 위루나루를 중립지로 정하고 각각 약간 명의 호위를 내리고 그가 나와 서로 만나 친히 강화를 맺게 되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승인하여 매우 의사가 상통된 후 서로 헤어졌을 것이다. 러시아 황제는 그가 얻은 국토를 가지고 만족할 사람이 아니다. 그가 만약에 야심을 품고 나온다면 어떠한 횡폭한 계획을 세웠을는지도 모른다. 그는 모스크바와 기타 많은 도시에 제보를 잃었다. 그 손실은 50년 이상이 지나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나와 강화를 맺었더라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리도 또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었을 것이다. 나와 러시아 황제가 짰다면 터키를 분할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문제가 우리 두 나라 러시아와 프랑스의 의제가 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콘스탄티노플은 우리들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방해했었다. 러시아 황제는 그 수도를 손에 넣으려고 애를 썼으나 나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수도는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해서 그 가치는 한 개의 제국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획득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벌의 싸움은 근대에 있어서 가장 민의에 적합하는 상식적인 전쟁으로서 유럽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한 일대 전쟁이었다. 만약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더라면 당시의 모든 화해는 일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수립되었을 것이다. 나는 당시 조금도 양심상 꺼리지 않았었다. 폴란드가 재응되던 왕위에 오르는 자가 프러시아의 왕이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든 또는 또 다른 사람이든 나는 그것을 전부 승인했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장래의 행복만을 빌었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이 어긋나서 아무런 공로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여론은 무섭게 나를 비난하게 되었다. 나를 가리켜 유럽 제왕의 압제자라고 비난을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의 존재를 튼튼하게 만들었다. 나를 민권의 파괴자라고 하지만 나는 언제나 국민의 복지를 위해 공헌했던 것이다. 국민과 제왕은 원래 서로 적대시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서로 협동해서 음모를 꾸며 내가 평생을 걸고 일으켜놓은 모든 사업을 무시하려고 한다. 나는 승리를 얻으면 인망은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패전으로 다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운명이란 인심과 함께 실로 예측하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언제까지나 이해되지 못하고 말 것인가. 그러나 후세의 역사가들은 나를 위해 변명해 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정벌은 복음을 통해
프랑스인으로서는 가장 영광이었고 또 가장 존중할 만한 전쟁이었다.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후 니멘강을 건넌 사병 40만 명 중 24만 명은 그 강 부근의 예비군으로서 주둔시키고 16만 명은 스모렌스크를 지나 모스크바로 진격했다. 그중 4만 명은 중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에 있어서는 조금도 태군의 곤란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장군 중 아무도 나에게 베레지나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전부 모스크바로 진격할 것을 재촉했다. 스모렌스크에 있어서는 관민이 협동해서 프랑스군을 위해 노력을 했으므로 나는 그곳에서 병사와 식량 등을 모집했다. 자르 12세는 작전 계획을 곧 적에게 역이용을 당하고 말았으나 나는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피했다. 만약에 때가 여름이었다면 치프차코프 장군의 군대와 구포프의 군대는 도저히 우리 정예 부대에 접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아군이 센트피터스부르스크로 진군한다는 말을 듣고 정부는 크게 놀라 모든 중요한 문서와 보물을 런던으로 보내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치프차코프군을 불러들였다. 만약 모스크바에 화재가 없었더라면 러시아 황제는 항복을 했을 것이다. 또 만약 모스크바의 화재 후 심한 추위가 예년보다 15일만 늦게 시작이 되었더라면 아군은 아무런 손상도 받지 않고 스모렌스크로 회군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적은 실로 도처에서 패배되었으므로 휴전을 제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2월과 1월은 추위가 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최근 20년간에 걸친 기상표로 11월은 0도 이하 10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었다. 아군은 태각이 3일 늦었기 때문에 군마 3만두를 잃었다. 태각이 늦은 것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자도 있지만 내가 모스크바에 머무른 것은 정치상으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북쪽 나라에서는 가을이 매우 늦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충분히 폴란드로 회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아군이 모스크바를 떠날 때는 20일 동안 먹을 식량을 휴대하고 있었다. 또 스모렌스크와 위르나르까지 이르는 양식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었으나 군마가 번번이 폐사했기 때문에 대단한 곤란을 느꼈다. 슈바르첸베르그와 레니에 장군의 군대는 위스추트에서 민스크로 진출할 계획이 있었으나 도리어 와르샤르와 퇴각을 했으므로 아군은 고립이 되고 말았다. 만약 민스크로 진군만 했더라면 돈브로스키군과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돈브로스키의 군대만으로는 브리스코프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드디어 치차코프에 의해 점령되고 말았다. 치차코프는
베레지나를 점령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나 세인트 피터스부르크를 엄호하기 위해 도이나로 향하려고 하였는데 우연히 아군과 만나 우한으로 격퇴를 당하고 말았다. 그는 베레지나를 건너서 다시 패배했다. 위르나르의 전투 후 이틀이 지나 아군의 지휘가 다소 안전을 회복했으므로 나는 파리로 돌아와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두 나라를 위압하려고 했다. 만약에 내가 파리로 돌아오는 것이 늦었더라면 그 통로가 차단되고 말았을 것이다. 당시 아군은 8만 정도 있었으나 러시아군의 수는 감소되어 5만으로 줄었다. 미르나에는 밀가루, 비스켓, 포도주, 쇠고기, 야채, 마초 등이 풍부했다. 즉 밀가루 400만 명분, 쇠고기 360만 명분, 포도주와 브란디가 900만 명분이 있었다. 그리고 피복과 군수품도 다량으로 있었다. 내가 만약 일선에 있었거나 또는 그 지휘권을 유지엔에게 맡겼더라면 아군도 결코 비루나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비대는 와르샤와와 게니히스베르그에 있었으나 카자크 기병에게 습격을 받아 할 수 없이 비루나를 떠났다. 이 전쟁에서 아군의 손실은 컸지만 세상에서 추측하는 것만큼 대단하지는 않았다. 비수출을 건넌 사병 40만 중 그 반은 오스트리아인, 프루시아인, 섹슨인, 폴란드인, 비에룬인, 올렌부르크인, 베르겐인, 바덴인, 한센인, 웨스트팔리아인, 메그레부르크인, 이탈리아인, 나폴리인 등이고 근위병의 3분의 1은 폴란드인, 벨기에인, 리강변의 주민, 피어몬인, 스위스인, 제노아인, 토스카나인, 로마인 등이었고 32사단의 병사는 브레멘인, 함부르크인 등이었으므로 진정한 프랑스말을 하는 사병은 겨우 14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는 프랑스는 5만 명을 잃었을 뿐이다. 러시아군은 비루나에서 모스크바로 퇴각하면서 각처를 전전하여 그 잃은 군사의 수는 아군의 4배나 되었다. 모스크바의 화재로 인해 러시아는 10만의 인명을 잃었다. 이것은 대개 동사 아니면 아사였다. 또 러시아군은 모스크바에서 오델로 진군 중 추위로 인해 다수의 병사를 잃고 비루나에 도착한 수는 5만을 넘지 못하였고 다시 1만 8천으로 감소되었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입은 러시아의 손실은 프랑스의 손실에 비하면 약 6배에 달한다고 할 수가 있다. 파올리는 자유의 주장으로서 프랑스 혁명의 선봉이었다. 코르시카인은 그를 사랑하여 한없는 신임을 걸고 무엇이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코르시카인이 그의 덕을 본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프랑스 국민이 되고 공화국 국민으로서 영광을 얻게 된 것도 다 그의 진력에 의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도록 파리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또한 사람들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오직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아직 영광을 갖지 못했다. 이 좁은 유럽은 나에게 영광을 주지 못한다. 유럽은 두더지의 집이다. 인구 6억을 갖는 아시아는 실로 큰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동양으로 가기를 원한다. 실로 큰 명예는 동양에 있는 것이다. 오호라, 내 몸이 동시에 각지로 움직이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노라. 이제야 애국심을 중하게 여기는 국민이 극히 적고 애국을 하나의 환상적인 것으로 믿는 자가 많다. 그러나 세계 사상 저명한 지위를 차지한 위대한 애국자의 동기는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모름지기 군주국의 역사로 눈을 돌려보자. 그곳에서 우리는 필립, 알렉산더, 샤레마뉴, 마키아벨리와 현저한 많은 영걸의 공적을 읽고 의기충천해짐을 느낄 것이다. 이들 위인은 그 영웅적 행동에 의해 국민의 숭배를 일신에 모으려고 꾀했던 것이다. 아, 애국심이여, 얼마나 너는 인심에 큰 힘을 지니고 있는가. 위대한 위인이 한 번 나타나자 많은 폭군이 그 때문에 풍지박산이 되었다. 그는 자기의 피가 흐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었는가. 그의 붉은 피는 영원히 시라큐사의 자유를 봉쇄했다. 나는 내정의 중요성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가령 전쟁 중이라도 나는 항상 내정의 뜻을 두어 혁신과 민중의 복리 증진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내정을 쇄신하려면 불확실한 평화보다는 군사상의 성공이 훨씬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를 보통의 다른 왕과 비교하지 말라. 프랑스 정부는 사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조금도 놀랄 것은 없다. 모든 원수 같은 적을 위압시키려면 오직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공적이 필요할 뿐이다. 평화를 확실하게 보장하려면 인방의 정체를 우리의 정체와 접근시켜야 한다. 낡은 군주 정체와 새로운 공화 정체 사이에는 언제나 징오심이 가로막혀 있음을 본다. 이것이 결국은 유럽 전체를 소란하게 만드는 화근이다. 고식적인 치료는 효력이 없다.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평화조약은 단기 휴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감히 평화를 깨뜨리고 침략을 일삼는 자는 아니지만 외국이 평화를 향해 최초의 일격을 가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나는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자는 바로 인방들인 것이다. 나는 이집트를 정복할 것이다. 이집트는 실로 조만간 프랑스에 속해야 할 것이지만 나는 사소한 목적을 위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10년 동안 영국과 해상에서 자웅을 겨룰 만한 함대를 소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또 프랑스 군대는 수주일도 걸리지 않고 48만 명을 소집할 수가 있다. 영국이 동맹을 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지만 피차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나는 프랑스 영토의 안전을 유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의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고 진심 프랑스 국민의 복리와 명예를 증진시킬 것을 바란다. 유럽 대륙을 통해
내게 대적할 자는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 그들 귀족은 이제는 너무나도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나를 위해 걱정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나 실은 프랑스 제국이 해체되기를 꿈꾸며 자기들 일신의 전도만을 생각할 뿐이다. 내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 그것을 그림에 비유하면 그 윤곽을 끝냈을 뿐이다. 전 유럽은 같은 법률, 하나의 법정, 한 가지 종류의 화폐만이 소통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럽 전체를 한 개의 나라로 하고 파리를 그 수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